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대에서 둘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그쪽에 여행 가지 말고 철수하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상황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여행 유의, 두 번째가 여행 자제,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철수 권고 또는 출국 권고고요. 네 번째가 여행 금지가 되는 건데 지금 네. 세 번째 단계가 발령이 된 겁니다. 10시 오후 5시부로 해서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지난 7월 달에 사실 두 나라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면서 10월 달부터 휴전 상태로 들어갔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특별 여행주의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태국은 송클라주 그리고 남부 지역인 파타니, 나라타주, 얄라주가 포함이 됐고요. 캄보디아는 시누아크빌 여기에 대해서 여행 경보 3단계가 지금 발령이 됐습니다. 예. 여행 금지 4단계가 발령된 곳도 있는데요. 캄포주 보코산 지역 그리고 바베시 이런 지역은 여행 경보 4단계 그러니까 여행 금지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교부는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여행은 다 취소하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안전지대로 이동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 관계는 아주 예전부터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원래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국경선을 그었는데 그게 명확치가 않아가지고요. 지금 100년째 두 나라가 서로 자기 땅으로 주장하면서 분쟁을 벌이는 것이고 예. 7월 달에 아주 큰 충돌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무기로 해서 양측에 종전을 요청했고 해서 지금 휴전이 된 상태인데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양측 간에 교전이 다시 발생했고요. 그러자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휴전협정 어긴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절대로 지금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네. 한편 중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이 그토록 바라던 이 내 편의 한마디가 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중일 갈등에 좀 입장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투기 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군용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조준한 사건에 대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미 국무부가 9일 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단결돼 있다면서 동맹인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관방장관도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의 훈련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중국이 강대국에 걸맞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중국의 항공모함 라오닝성에서 젠15 전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이제 F-15 전투기를 향해서 레이더로 조준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레이더를 그냥 일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격 준비 전 단계로 조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보셨네요. 네, 일본에서도 예. 이제 그게 이제 공격으로 간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중국 쪽에서 또 입장이 달랐습니다. 중국이 일반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전투기가 방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측 간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직접. 네, 예. 그래서 이게 약간은 일본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가 가능하면 빨리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중국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사전조회를 하고 싶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예. 1월 달에 에이펙이 열리는데 그때 아마 만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다카이 총리가 밝혔고 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공조를 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계속 낙점한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의 남자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도에 나온 바로는요. 케빈 힐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잠재적인 연준 의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약간 예.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가장 코드가 잘 맞기 때문입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싶어하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행동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4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케빈 헬스 백악관 이제 국가경제위원장도 있고요.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장도 있고요. 예. 이사도 있고 여기에다가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미셸 보먼 같은 현재 연준 이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주부터 면접을 본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음 주부터 얘기가 좀 있긴 한데 면접에 들어가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인물들마다 다 똑같긴 합니다만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월러 이사는요 정통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보먼 이사는 대표적으로 금융 규제 완화론자 역시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자문회사인데 블랙록의 릭 리더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사람도 금리 인하론자라서 역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한 번 면접을 보고 나서 예.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중에서 해시 위원장이 가장 선두에 서 있고 예. 그리고 일단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 달까지입니다. 네.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좀 일정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의장직은 내년 5월이고요. 파월 의장이 이사직도 맡고 있거든요. 그거는 2028년 1월 달입니다. 그래서 베센트가 아마 또 뭐 연준 의장으로 다시 등장하지 않나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도 베센트 장관이 연준 의장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예. 하지만 베센트 의장은 자신은 재무장관 자리가 좋다라면서 약간 고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연준 의장 임기가 4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장이 되면은 이제 8년 동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또 걱정의 목소리가 있죠. 원래 이제 연준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 네. 너무 코드가 딱 맞는 인물이 가게 되면 트럼프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연준 입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별이 5개 하면 굉장히 좋은 예, 제품인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혹시 그 광고를 보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아닙니다. 트럼프의 성적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도 A 플러스가 네. 최대인데요. 최고죠. 트럼프는 아닙니다. 뭐예요? 자신의 경제 성적표는 예.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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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매긴 거예요? 스스로. 아. 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점수 몇 점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예. A 플러스 5개를 달았습니다. 저런 말 못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그렇죠.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자존감이 높은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근거를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예. 처음에 취임했을 때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았고 경제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자신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물가가 내려갔고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A 플러스 5개 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미국은 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 때는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사실 화석연료 같은 거 좀 안 쓰는 쪽으로 네네. 갔었는데요. 그게 원래 돌아가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쓰는 쪽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에너지 부담이 많았는데 오히려 화석연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석유 쓰면서 갤런당 뭐 1.9달러가 내려갔으니까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면서 예. 자화자찬했고요. 하지만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불안하니까 너무 약간 허풍을 떠는 거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뉴욕 시장이 맘다니라는 인물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미국 역사상 이슬람인 시장이 탄생하고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고 물가에 대한 고민도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불안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여론조사 해봤더니요. AP통신과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여론조사센터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33%만 트럼프 대통령 경제정책 잘한다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인들의 생각은 A 5개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괜찮다, 나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 정책 덕분에 여러 가지 이익이 생겼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국 투어에 나섰습니다. 예. 네. 이런 자신감이 좀 반영이 된 건지 맞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주화 발행을 추진 중이었는데 네. 제동이 좀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제 뉴스를 하다 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기도 합니다만 네. 뉴스가 실제로 많이 나오니까 네. 하겠습니다. 예. 1달러는 원래 지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념주화를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예. 지금 조폐국에서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네, 있네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름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굉장히 매끈한 얼굴이고요. 예. 옆모습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총격 대통령이 유사할 도중에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예. 벌떡 일어나서 그렇죠. 손을 들었는데 저기에 파이트, 싸우자라는 단어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뭐 본인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주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프리 머클리 상원의원과 그리고 메스토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기념주화에 넣은 적은 없다라면서 제동을 걸었고요. 심지어 머클리 의원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동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면서 굉장히 권위주의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실제 발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기억에서 지워질 수 있는데 뭐 안 맞습니다. 지워진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또 성인 사망의 관련성 조사에 나선다는데 이거는 또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불신론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경우가 0.003% 미만입니다. 예.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직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된 것이 10건 미만입니다. 예.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6억 명이 넘는 사람 백신 맞았는데 그중에서 10명이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사망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원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인까지 연령대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FDA 수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의학 전문지에 글을 내면서 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 가용성에 대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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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마존, 구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인도에 AI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인도가 13억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규모도 대단한가 봐요. 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인도가 인구를 넘어선 지가 네, 좀 이제, 됐나 보죠? 네, 이제 14억 명을 넘어가게 됐는데요. 예. 중국보다도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의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4년 동안 175억 달러, 돈으로 25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나 CEO가 인도를 가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직접 만났고요. 모디 총리는 마이크로소프트 CEO뿐만 아니라 뭐 인텔 CEO 그리고 아마존 관계자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 CEO들과 다 만나면서 투자를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인도 정부 측에서도 AI 광고를 목표로 기술 생태계, 데이터 센터 이런 수직 기업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좀 인도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진출에 눈을 돌린 게 인구가 세계 1위인 거 이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것 때문에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나빠졌고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이 IT 강국이 되는 걸 막으려고 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대안을 떠올랐고 그 전까지는 IT 기업들이 중국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막으니까 인도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고 예. 인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IT 선진국이 되고 싶어하고 인도는 특히 IT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쿼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안보적으로도
동맹 관계고요. 그리고 중국은 좀 이념적으로 맞지가 않고 인도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측 정책과 각 기업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인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요. 네. 우리도 인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는 또 영화도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